적중강의 제18-1강 운송주선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송주선업은 우리가 그 24년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것은 재활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 출제 분석 요걸 해보면서 우리가 18-1강으로 우리가 읽어라. 과거에 나왔던 재활용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운송주선위는 18년도에 한번 나왔고, 21년도에 한번 나왔고, 24년도에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3주년 정도로 나오고 있고,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주선인이나 참고업자, 이런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막 빈출 영역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그대로 나오죠. 참고업자도 나오고, 주선인도 나오고, 조문대로 우리가 그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제가 26년도에는 강하게 찍는 거는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신종상행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세 문제 선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출제를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이나 창고업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주년도에 나왔고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우리가 문제를 어떤 그 설명을 하면서 2월에 설명했기 때문에 기출 지문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나와 있지 않는 기출 지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6조가 출제가 됐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재활용하는 내용에서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설명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보겠습니다. 116조의 개입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개입권이 이제 위탁매매인의 개입권하고 107조에 나와 있는 116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영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는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100%가 조문이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은 운송인이 직접 운송인의 지위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죠. 따라서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게 당연한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운송주선인이 수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화물상활증을 작성한 때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는 본다로 돼 있고 위탁자죠. 수화인의 청구가 아니고. 조문 그대로 우리가 외우면 우리가 공부가 된다. 제 책이 그죠. 기출 25년도까지의 어떤 기출 지문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기출 지문을 다 보여주고 있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또 다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면서 상법 조문하고 기출 지문을 첨부해서 공부를 하면 대체적으로 80점에서 90점까지도 우리가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이제 맹글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서 그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뭐 구입을 좀 더 많이 좀 더 해주고 강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116조가 조문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7조도 시험에 나왔죠. 조문으로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제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제에 변제한 때는 전제의 권리를 취득한다. 21년도에는 우리가 1항만 나왔어요.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제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21년도에 한번 나왔고, 후자가 전제 권리를 번제할 때 전제 권리를 취득한다가 이제 2항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24년도에는 같이 이게 한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조문을 좀 길게 만드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조문을 반영하려니까 지문으로.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제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며 1항이죠. 후자가 전제에게 변제한 때는 전제 권리를 취득한다. 2항이죠. 여기 24년도에 그대로 나왔다. 조문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거죠. 그 다음 119조의 보수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선 계약으로 운임매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주선 계약에 운임매액을 정한 경우에 보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보면 되겠죠. 운송주선 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요때 24년도에는 조문을 그대로 그냥 묶어서 냈어요. 운송주선 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일량을 포함시켰죠, 24년도에. 운임 확정 운송 주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운임의 보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치권입니다. 우리가 상사 유치권 58조와 상사 특별 유치권 여기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24년도에도 이제 한 조문이 나오고 21년도에 나왔어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서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운송인도 같이 준용하는 규정에서 같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상사 일반 유치권은 민사 유치권과 다른 게 결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자의 경우에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상사 특별 유치권자는 상사 일반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결련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경우는 결련성이 있다는 것이 상사 일반 유치권과 다르고 민사 유치권과 같다. 요거 이제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담보 물권의 경우는 선순위가 있는 거죠. 선순위 물권자가 권리를 먼저 행사하는 겁니다. 담보 물권의 경우에 이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순위 유치권자가 권리를 그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순위권자의 권리가 이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그 상사 유치권이 시험에 나오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2조가 이제 이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25년도의 내용인데 시효가 나왔어요. 우리가 상위 강론의 그 위탁자에 대한 채권 수의민이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 또 1년인데 공중적객업자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6월이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연결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25년도에 출제됐으니까 26년도에 출제되지 않지만 기왕에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어떤 내용에서 조금 포함되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5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조금 길게 나오면서 조문 1, 2항을 섞어가서 맹글면서 조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26년도에도 운송주선이 나올 때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지문 한 5개년 정도의 기출 25년도 빼고 5개년 정도 24년도부터 5개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지문을 보면서 거기에 상법 조문을 그저 우리가 그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외우면 우리가 최소한 80점 나오는 거예요. 5년 이상의 어떤 범위 내에서 같이 섞어서 나옵니다. 그죠? 많이 섞어서 나오고. 최근에는 우리가 거의 조문 중심으로 나오는 거는 23, 24, 25는 거의 뭐 이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에 고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법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좀 더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위항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과 섞어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